윗볼록은 덜 내려가 보이는 건데 사람이 서가지고 그러면서 하중을 밑으로 받으니까 계속 사실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유방합체증이랑 미디얼라이제이션, 이게 내측화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유방합체증은 정의가 뭐냐면은 흉곽이 양쪽 좌우가 있는데 좌우를 나누는 어떤 이제 그 인대 조직이 있어요. 근막 조직을 갖다가 수술자가 파괴시켰을 때 그때만 유방합체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보형물이 이쪽으로 쭉 밀려가지고서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내측화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보형물이 많이 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가운데서 나누고 있는 그 이제 근막 조직, 인대 조직, 얘네들은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손상을 이렇게 받지 않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쭉 이거 밀리는데 이거 유방합체증 아니냐. 근데 밀렸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럼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조직이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하면은 쭉 밀려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안 돌아오는 정도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유방합체증과 이제 내측화는 왜 구분하느냐면은, 내측화는 비교적 손쉽게 우리가 이제 좀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유방합체증은 이걸 복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힘든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흔하진 않아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저는 유방합체예요 하면서 이제 왔는데 보면은 내측화인 미디얼라이제이션일 뿐인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방합체증은 제가 이제 의사생활을 이렇게 이제 뭐 오랫동안 하면서 봐도 많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유방합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해부학적 구조의 파손이 반드시 와 있어야 된다. 유방합체는 근육 하로 했을 때 더 많으냐, 근육 위로 했을 때 더 많으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육 하로 했을 때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근육 하로 했을 때는 겉에 껍데기하고 좀 더 거리가 있는 데에서 박리를 하게 돼. 근육을 갖다가 계속 박리를 해가지고 근육과 뼈 사이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를 수술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근육 위쪽으로 근막 하로 이렇게 뭐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뻔히 보이거든요.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내시경으로 이제 봤을 때도 이제 보이고, 기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그거는 잘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유방합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조심스럽게 해야죠. 근육 하로 했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보형물이 사이즈 오버된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너무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좌우의 환자의 어떤 이제 흉곽 자체가 이제 하우징 할 수 있는 그런 보형물의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이제 보형물을 갖다가 왕창 막 쑤셔넣어 버리면 그럼 이거 갈 데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해부학적인 그 멀쩡함을 파손시키면서 서로가 이제 만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방합체증은 이제 그냥 합체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측화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정부라 이제 정도만 이제 그 권해드릴 수가 있는데, 유방합체증이다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재수를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유방합체증이라고 하면은. 근데 재수를 방법도 물론 까다로운데, 앞에서도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사이즈 다운하고 보형물 플레인 다시 바꾸고, 아니면 이제 네오 플레인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제 그 포켓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방합체증이 사실은 해결하기가 가장 까다로워요. 빈도수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해결하기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부분, 이제 유방이 벌어짐. 자, 이 부분인데, 유방이 이제 벌어져 보이는 거는 양쪽 이제 유방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쭉 돼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유방이 그려지는데, 안쪽이 시작되는 요 부분까지 이제 서로 간의 거리, 자, 이게 멀 때가 이제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속칭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쪽 마진이 시작되는 부분이 날카롭게 꺾이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다시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그거는 고속도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벌어짐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양쪽 유두 사이의 거리,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리지널 가슴에서 원래 멀었던 사람은 수술 후에도 벌어져 보일 가능성, 그건 가능성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술 전에 양쪽 유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웠다. 그러면은 이거는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어요. 내측화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유방합체나. 근데 이게 원래부터 이제 멀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100% 벌어져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미리 워닝을 시켜드리는데, 또는 이 유두 사이의 거리가 이제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흉곽 자체가 이제 새가슴인 경우가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이 흉골이 이제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면 흉곽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경우가 새가슴인데, 그러면은 유방이 이제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안쪽에 가장 이제 압력이 높으니까 좀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게다가 근육의 힘 때문에 또 이제 더 미끄러져 나가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짜내는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시간이 지나가서 벌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벌어짐을 고속도로하고 이제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는 양쪽 유방이 그리고 보형물의 위치가 가까워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멀리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사실은 잘 안 와요. 많은 환자분들이 틀리게 자꾸만 이제 생각하고 오는데, 나는 이게 원래 멀어서 나는 뭐 새가슴이라 가지고서는 고속도로가 당연히 올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걸 잘 예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멀면 멀수록 사실은 고속도로 잘 안 생기거든요. 오히려 너무 가깝고 이제 말랐고 이제 살이 없고 이제 이런 경우에 고양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느낌, 요것 때문에 양쪽에 이제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벌어져 보이는 거, 갭이 넓은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벌어진 가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모아주는 이제 보정 속옷이 있는데 바인더 벨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모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된 속옷으로 이제 좀 해결이 되는 경우도 또 이제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됐다라고 하면은 안쪽으로 갖다 터줘야 되겠죠. 이제 피막 절개술 할 수도 있고, 또는 네오플레인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플레인 전환해 줄 수가 있고, 또 사이즈 다운도 좀 생각해 줘야 되겠고, 제수하고 난 다음에도 보정용 속옷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말 포지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말 포지션이에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사이즈의 볼륨을 선정하는 거죠. 코에다가 실리콘을 넣을 때도 실리콘이 크고 두꺼울수록 부작용이 많다고, 그 비례해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가슴도 똑같아요. 실리콘 모양물을 집어넣을 때 그게 우리가 딱 필요한 정도로 이제 넣어야지, 오버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5만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추적 관찰을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일주일째 보고 뭐 한 달째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이렇게 보면서 이 환자가 뭐 밑으로 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미리 보정발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윗볼록이 좀 계속 있는 것 같다, 좀 안 내려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내리기형 마사지 뭐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밴드를 차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너무 벌어져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그 묶는 바인더 벨트라고 하는 이런 보정브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예방적인 조치를 갖다가 좀 충분히 이것저것 할 수가 있죠. 보정브라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방치됐었던 환자가 1년 지나고 나서 보정브라를 했는데 뭐 밑빠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사실은 임상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게 100%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 부분 이제 효과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정브라나 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열심히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제수를 피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윗볼록이 막 심한데 보정브라를 갖다 이제 해야 되겠느냐? 자, 그거는 조금 부정적인 거죠. 왜냐면은 보정브라 하면 밑에를 갖다가 이제 많이 쪼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윗볼록이 심한데 밑에를 쪼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 사실은 보정브라를 하던 것도 이제 버프라고 해야 되죠. 모든 경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이제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이게 사실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 사이에서 뭐 구추, 뭐 리플링 뭐 이런 것들은, 리플링 같은 거는 왜 이렇게 뭐 쓸데없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급하고 있어야지 되는 게 사실은 말 포지션이에요. 보형물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촘촘하게 환자를 팔로우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